네, 우선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을 위해서 일단 음소거는 해놓을게요. 해놓고 이따가 질문할 시간 있을 때 각자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음성 키고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중학교 전체에 있는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되겠어요.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하고 지금 현재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도 여기 중에 있고, 처음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야. 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이거든. 여러분들 학교 가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본 적 있어요? 구름 본 적 있지. 태양도 많이 봤죠. 그쵸? 해가 항상 어느 쪽에서 하늘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지?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 음. 그 다음에 구름이 있고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어. 우리 주변에는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을 던지면은 위로 던지면 위로 던져진 공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지, 그치?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이제 학문으로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삶 자체를 규칙성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학문이 바로 과학이 되겠고, 그 과학 파트에는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물리 파트가 있고 화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 파트가 있고 지구 지구과학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파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 역학이라고 하는데 물체 운동에 관련된 부분, 공을 굴렸을 때 공이 굴러가는 거, 공을 던졌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런 역학에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물리학이 있고, 또 하나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우리 지금 우리 삶에서 전기를 빼고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기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 전기학.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물리 파트가 되겠고, 화학 파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거든. 음. 그 원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원자들이 한 118종류 정도 되는데, 이 118개밖에 안 되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했냐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만들고 있는 거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만들고 있고, 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생명체도 만들고, 우리 사람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순서로 누구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바로 원자라는 건데, 그 원자라는 거를 공부하게 되면 이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이루게 되고, 그 물질들의 특성을 공부하는 게 바로 화학 파트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물리와 화학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와 화학 파트가 처음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생명체들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이런 원자와 분자의 결합인데,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 이 생명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같은 것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예, 이거 물리 화학만 갖고는 우리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또 벅차다. 그러니까 생명 관계된 과학을 하나 또 파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생명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물리와 화학이 우주에 적용된 게 바로 지구 과학 파트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물리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의 기본이 되는 물리학과 화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에 있는 이 물리학과 화학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음, 회오리, 회오리 공부법이라고 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는 과학의 핵심적인 줄기는요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우리는 공을 던지면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어, 중학교에 가도
공을 던지면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 공부해요. 고등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면 공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공부할 중력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중력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력과 중학교 때 중력과 고등학교 때 중력 똑같은 중력이라는 개념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떨어지는 그 현상에만 우리가 좀 집중을 했다면 중학교 때는 이 중력에 의한 현상 플러스 여기에 이제 무게와 질량이라는 개념이 중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 다시 이제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배웠던 내용, 공부한 내용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근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력을 우주의 범위에서 우주에서도 이 중력이라는 게 존재할 것인가?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 과학의 매력은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알게 되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 하나의 중력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이 개념을 확장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의 과학의 물리화학을 확실하게 공부해 놓는다면 고등학교 때 할 물리화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트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공부 방법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교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이제 중학교 1학년 파트의 2단원에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음.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힘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공에다가 손으로 힘을 꽉 주면 공이 어떻게 돼? 찌그러지지, 그치? 공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물체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합니까? 피구 좋아해요. 공을 던지거나 공을 발로 차면 이 공이 어떻게 돼?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물체가 운동했다라고 하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빠르기, 속력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바뀌거나 물체의 방향이나 속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음, 운동 방향 또는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걸 우리가 물체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힘을 우리가 force, F-O-R-C-E에서 force라고 하는데 이 force의 앞글자를 따서 힘을 전 세계 공통어로 F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물리학, 과학에서는 이 F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물체한테 자, 이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이 공한테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 라고 했을 때 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준 게 바로 뭐냐면 화살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화살표의 이 시작하는 점. 자, 지금 왼쪽에다가 내가 지금 선생님 화살표 그렸잖아. 이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힘이 시작된 점이라고 해. 이 힘이 시작된 점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힘이 작용한 점이다. 이 공에다가 내가 힘을 작용했어요. 작용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방향을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힘에는 어디에 작용했니? 작용점이 어디니?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니? 라는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 얼마나 공을 세게 찼어? 10으로 찼어? 20으로 찼어? 30으로 찼어? 파워 있게 찼냐? 힘의 크기가 필요하지 그치? 그 힘의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떤 나무 상자가 있는데 바닥에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때 이 나무 상자의 중앙에서 내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얼만큼의 힘을 줬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길이가 있으면 몇 센티미터냐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힘도 단위가 있거든. 그래서 힘의 단위는 뭘 쓰냐면 이렇게 대문자 N 이렇게 쓰고 뉴턴이라고 해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뉴턴, 1뉴턴이 얼마큼의 힘을 이야기하는지는 잠시 후에 공부할 거고요. 자, 그래서 10뉴턴, 20뉴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의 단위를 표현해 준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자한테 오른쪽으로 내가 10뉴턴을 줬다 이 뜻이지, 그치? 맞아요. 그럼 이 10뉴턴을 준 거를 화살표로 1cm로 내가 표현을 했다면요. 똑같은 물체에 만약에 내가 20뉴턴을 줬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화살표의 길이를 얼마로 해줘야 될까? 이만큼 10뉴턴을 1cm로 내가 약속을 한 거잖아. 그랬으면 20뉴턴은 몇 cm로 그려야 될까? 2cm로 그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표현한다. 알겠어요?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알짜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알짜 힘이라는 건 약간 심화된 내용인데 우리가 물리화학 파트에서 좀 다루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알짜 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의 위쪽 방향으로 지금 10뉴턴이 작용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똑같이 10뉴턴이 작용하고 있다. 내가 어떤 물체를 들을 때 나는 윗방향으로 들었고 내 친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들 수 있어, 이 물체를. 그럼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이겠느냐? 힘이 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여러 방향이잖아. 그치? 이럴 때는 그 힘의 알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 약간 심화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이 두 힘의 요 대각선의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위쪽으로 작용하고 옆으로 작용하면 이 힘의 두 힘의 알짜 힘은 여기로 작용한다. 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요 꼭지점에 맞닿는 면으로 가는 방향이 요 알짜 힘의 방향이고 요 길이가 알짜 힘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10N보다 약간 크겠지, 그치?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되고 어쨌든 어떤 물체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는 그 힘을 모두 합친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한다.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양쪽에서 친구들이 막 똑같이 잡아당기잖아. 그럴 때 이 줄이 거의 팽팽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자, 왜 안 움직일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는 오른쪽으로 10으로 잡아당기고 왼쪽으로 10을 잡아당기면 이 잡아당긴 두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여기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 돼요. 그래서 두 힘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0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나 그냥 아무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R자 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는 그 두 가지 이상의 힘을 합쳐놓은 걸 R자 힘이라고 한다. 힘이라는 건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내가 1cm를 10N으로 표현하기로 했으면 2cm는 20N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되겠어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여기 먼저 볼게요. 자, 3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자, 3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옳은 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줬어요. 그러면 그 물체의 질량이 감소하기도 할까요? 아까 힘을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뭐가 변한다? 세 가지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모양이 변한다.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변한다. 또는 빠르기가 변한다 했었잖아?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모양이 변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날아오는 야구공을 또는 축구공을 발로 빵 찼을 때 공이 찌그러지기도 하면서 방향도 바뀔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어떻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10N을 1cm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1.5cm로 표현된 이 화살표는 몇 뉴턴의 힘이겠느니? 얼마일까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자, 10N을 1cm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비례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1cm를 10N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5cm는 몇 뉴턴일까요? 이 얘기거든. 채팅창에 써볼래요? 그렇지. 잘한다. 비례식이니까 1cm는 10N이야. 그러면 그거의 1.5배는 15N이 되겠지. 잘했어요. 네,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게 되면 방향도 써라 그랬잖아. 방향. 방향을 쓰라고 해놓고 여기 방위가 주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방위가 주어질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게 사자로 표현했잖아. 이때 오른쪽이 무슨 쪽이죠? 동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대부분 다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알아두시고, 자, 화살표가 지금 어느 쪽을 향했지? 아, 그러면 얘는 동쪽을 향했구나. 따라서 얘는 동쪽 방향으로 15N의 힘을 줬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화살표 표현하니까 뭘 표현해 가능했어요? 진짜로 어느 방향도 알 수 있고, 얼마큼의 크기도 알 수 있네. 그러니까 화살표를 표현해 주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힘이라는 건 이렇게 물체에 작용해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할 수 있고,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힘들 중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힘을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력.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봅시다. 음. 중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중력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중력이라는 건요, 음, 중력은 넓은 의미로는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 작은 질량이 우리가 M1이라고 하고요. 질량을. 큰 녀석을 얘를 M2라고 하고 그때 이 두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거든. 우리는 못 느껴. 왜냐면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 지구나 태양처럼 굉장히 큰 질량을 가졌을 때만 우리가 저렇게 떨어지는 중력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중력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 M1 곱하기 M2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상당히 어렵다 말이 그지? 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 좀 하면서 하고 있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좀 낮춰서 설명할 거예요. 자, F1이 있고 F2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힘은 F로 나타난다 했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요 F1은 그림상으로 보면 뭐냐면 얘는
자, 왼쪽에 있는 물체를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B라고 해볼게요. F1은 뭐냐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중력이야. B가 A를 잡아당기고 있어. 잡아당기는 힘. 이게 바로 F1이에요. F2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A가 B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야. 자, 그러면 F1을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F1은 결국에 힘이고 중력이라는 건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F1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자, 이 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 그러면 거리의 제곱, R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뭐겠어요? M1 곱하기 M2가 되겠지? 자, 그러면 F2는 뭘까? F2라고 하는 힘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F2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 뭐분의 R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M1 곱하기 M2. 좀 어려워요. 자, F1은 뭐라고요?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F1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오른쪽으로. F2는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공식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R제곱분의 M1N2, R제곱분의 M1N2. 방향만 다르지 이 두 힘은 어떤 힘이에요? 같은 힘이야. 그 얘기 뭐냐면 질량이 작은 물체나 질량이 큰 물체나 같은 힘으로 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바로 뭐다? 중력이에요. 알겠어? 자, 이거를 우리가 지구에다가 확장을 시켜보면 지구에 확장을 시켜보면 지구에 떠 있는 공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질량을 M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공도 사실은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힘은 서로 어떻다? 같은 거야. 그런데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서 이 공이 지구 쪽으로 더 딸려 들어갈 뿐이지 두 작용하는 힘은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이 작은 공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일단 넓은 의미의 중력은 그런 것이고 다시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중력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중력이니까 자, 넓은 의미의 중력을 설명했고요. 중력이라는 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만큼이 중력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지구가 여러분 완전한 구가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타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구의 요 적도의 길이가 좀 더 길어. 어디보다? 요 극지방보다, 북극보다 적도 지방의 길이가 더 길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체가 지표면으로부터 똑같이 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A라는 물체는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겠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B라는 물체도 여기 떠 있는데 이 B라는 물체도 어디로 떨어지고 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거리가 A가 떨어진 걸 R1이라고 하고 B가 떨어진 걸 R2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구는 적도가 더 길거든. 그래서 R1보다는 R2가 더 길어요. 적도가 더 기니까.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두의 질량은 똑같다고 했을 때 누구의 중력이 더 클까요? 이 공식을 보면.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클까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클까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크죠. 왜냐하면 거리가 짧잖아.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대,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짧아지면 중력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물체가 사실은 적도지방에 있는 물체보다 중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야. 좀 어렵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지구에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 방향이냐?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중력은 작용한다. 라는 거. 되겠어? 오케이. 자, 이제는 여기 한번 그림 볼게요.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자, 중력은 뭐다? 지구와 같은 이런 물체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더 커진다. 공식으로 설명하면 여기다 공식 써주세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거리는 짧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진다. 그래서 이런 중력계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어, 눈하고 비가 떨어지는 것도 그다음에 운석이 떨어지는 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역시 다 중력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 되겠는데 바로 무게와 질량이에요.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우선 질량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건데 얘는 물체의 고유한 값을 얘기해. 고유한 값. 자, 왜 질량이 물체의 고유한 값이냐면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알면 돼요.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 지구가 있어. 이 지구 위에 우리가 팔이 두 개인 저울이 있어요. 이런 저울을 우리가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이라고 얘기하거든. 팔이 두 개야. 여기다가 뭘 준비하냐면 우리가 질량을 알고 싶은 여기 사과를 갖다가 하나 올려놔요. 내가 얘의 질량을 알고 싶어. 질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 여기는 지구야. 그때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량의 추가 있어요. 이 질량의 추에는 추에 질량이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 이 추에 1kg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올려놨을 때 이 추하고 얘가 딱 수평을 이룬다. 음. 자,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추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있을 것이고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있겠지. 그런데 둘이 수평을 유지했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추를 잡아당기는 요 힘하고 사과를 잡아당기는 요 힘, 중력이 되겠지. 두 힘은 어떻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요 사과에 우리가 재고 싶은 이 물체의 질량을 뭘 읽어주는 거냐면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추에 써 있는 요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 1kg 써 있지. 그러면 우리는 사과의 질량을 뭐라고 하는 거야? 1kg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사과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kg이지. 자, 얘를 달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를 그대로 달로 가져가. 달은 지구보다 크기가 작아요. 질량이 작아. 그래서 달은요,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중력이라는 건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근데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작아. 6분의 1이 작아요. 그래서 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6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달에 이 똑같은 사과를 가져갔어. 그리고 똑같은 추를 그대로 들고 갔어요. 자, 그러면 요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은, 자, 요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에 100이었다. 오늘 설명 안 할게. 자, 지구에 잡아당기는 요 힘이 6F였다라고 합시다. 6F. 그러면 달에서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가 될까요? 그 6분의 1만큼 잡아당길 거잖아. 그럼 얘는 6분의 1만 잡아당기겠지. 그런데 사과만 6분의 1로 잡아당기겠어요? 안 그렇지. 요 추도 똑같이 6분의 1로 잡아당기니까 얘도 얼마로 잡아당겨? F로 잡아당기지. 그러면 이 수평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런데 이 추에는 뭐라고 써 있어? 1kg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우리는 달에서 사과의 질량을 그대로 얘를 읽어줘야 되는 거야. 얼마라고 읽으면 되겠어? 1kg. 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지구에서 사과의 질량이 얼마예요? 1kg이네? 달에서 사과의 질량이 얼마예요? 1kg이네? 야. 질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정의가 뭐냐? 고유한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들, 질량을 미리 공부한 친구들도 질량과 무게를 정확히 개념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질량은 고유한 양, 바뀌지 않는 양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재미없어. 질량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단위인데 질량은 항상 고유한 값이야. 왜 고유할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야 돼. 자, 왜 고유할 수밖에 없을까?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 자, 팔이 두 개예요. 팔이 두 개인데 지구에서는 사과랑 이 추랑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니까 팔이 지금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어. 추에 1kg 써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물체의 질량도 1kg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게 질량이야. 얘를 달로 가져갔어. 달로 가져갔더니 달에서도 똑같이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각각 6분의 1씩 감소했어요. 수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추에 써 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그 물질의 질량으로 읽어줘야 돼. 추에 써 있는 숫자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1kg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달에서도 사과의 질량은 1kg이지. 따라서 질량은 어느 곳에 가져가도 바뀌지 않아. 왜? 똑같은 팔이 두 개인 저울로 재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 있듯이 물체의 고유한 양이 바로 질량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자, 얘를 측정하는 장치가 중요한데, 양팔저울, 위접시저울. 자, 양팔저울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팔이 두 개짜리인 저울이에요. 팔이 두 개짜리.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쪽에다 물체 매달고, 한쪽에다 추를 매다는 거예요. 양팔저울. 자, 위접시저울은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접시가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저울이 바로 위접시저울이에요. 사과를 올려놓고 추를 올려놨잖아. 그치?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야, 팔이 두 개야. 양쪽에 두 개야. 수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장소가 바뀌어도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바뀌지만 장소가 바뀌어도 두의 수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고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는 게 뭐다? 질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무게를 보겠습니다. 질량은 안 바뀌는구나. 측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렇구나. 자, 무게는 뭐냐, 무게. 우리가 무게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를 알면 돼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옆에 달이 있어요. 자, 똑같은 사과를 측정할 건데,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용수철에다가 사과를 매단 거야. 자, 그러면 이 사과는 용수철에 매달리는 순간 지구가 잡아당기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사과가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쵸? 그때 요 용수철의 눈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음. 얘가 6cm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달로 가져가면 중력이 얼마가 된다고? 지구의 6분의 1로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용수철과 똑같은 사과를 가져가면 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지구에서보다 6분의 1로 감소할 거 아니에요. 중력이 만약에 지구에서 6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다면 달에서는 얼마로 잡아당겨? F로 잡아당겨. 자, 용수철을 6배 세게 잡아당겼을 때와 약하게 잡아당겼을 때 길이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달에서는 몇 cm 늘어나겠어요? 1cm밖에 안 늘어나겠지? 그렇죠? 자, 용수철 가지고 무게를 잰다? 그러면 중력에 따라서 용수철의 눈금이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겠네? 중력이 6분의 1이 되면 늘어나는 정도도 6분의 1이 되겠네? 이 늘어나는 것에 눈금을 적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무게예요. 음. 예를 들어서 1cm가 10N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용수철에 6cm 늘어난 이 사과는 몇 뉴턴입니까? 중력의 크기가 60N이 되겠지? 그쵸? 어. 이때 이렇게 작용한 중력의 크기,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지금 여기서 얼마였어요? 지구에서 이 사과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60N이었죠? 자, 달로 가져갑니다. 달에 가져가면 60N이 얼마로 바뀝니까? 10N으로 바뀌죠? 6분의 1로 바뀌었네, 그지? 잡아당길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바로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게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위에 볼게요. 자, 무게의 정의 뭐라고 써 있어요? 무게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 내가 봐서 선생님이 막 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무게의 정의를 아십니까? 답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 무게의 정의를 보세요, 여러분들. 무게의 정의가 뭡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중력의 크기가 무게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 아까 힘이라고 하는 건 단위를 뭘 쓴다 그랬죠? 뉴턴을 쓴다 그랬잖아. 중력도 힘이니까 무게의 단위 뭘 써야 되겠어? 뉴턴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60N이다. 그 얘기는 뭐냐? 지구에서의 무게가 60N이다. 자, 달에서의 무게는 얼마냐? 10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보니까 어때요? 지구에서는 60N이었는데 달에서는 10N이네? 무게는 질량과 달리 변하네? 뭐만큼 변하니? 무게가 중력의 차이만큼 변했네?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 거야. 왜? 장소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중력의 크기가 바뀌죠? 중력의 크기가 뭔데? 무게라고 했잖아. 따라서 무게가 장소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무게가 장소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건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지. 무게는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에다가 대롱대롱대롱 매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게는 뭘로 측정하는 거야? 용수철이 들어있는 저울로 재는 거예요. 용수철 저울 또는 안진뱅이 저울. 안진뱅이 저울은 똑같아. 용수철 저울이랑 똑같은데 우리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저울 이렇게 있어. 눈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얘도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물체가 올라가면 중력의 크기만큼 스프링이 눌리는 거예요. 이걸 안진뱅이 저울이라 하는 거거든. 용수철 저울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용수철로 이루어진 저울을 말하는 거고요. 다 뭐야 얘는? 하나의 용수철을 가지고 대롱대롱대롱 매달려서 중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바로 무게고 그래서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우리가 그럼 무게는 어떻게, 질량과 무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무게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됩니다. 자, 왜 9.8을 곱하면 무게가 되느냐? 이게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상수라는 건데,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할게요. 어렵긴 하겠지만. 자, 무게와 질량의 관계를 보면, 지구에서, 지구에서의 우리가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몇 뉴턴이냐라고 하는 이 무게는 어떻게 하냐면, 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9.8을 곱하면 돼요. 자, 무게는 질량에다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네, 지금 좋은 질문 들어왔어요. 최주명님, 굉장히 좋은 질문 들어왔는데 설명 좀 이따 바로 해드릴게요. 자, 무게에다가, 무게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지구에서 질량 곱하기 9.8을 해주는 거거든. 음, 이건 뭐냐면, 무게라고 하는 건 아까 결국에 중력의 크기라고 했잖아. 중력이랑 똑같은 게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치? 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선생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F는 MA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할 일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자, 지구에서의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자,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가 있다. 자,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몇 뉴턴이 되는 건가? 몇 뉴턴이라고 해야 되죠? 9.8을 곱하니까 지구에서 1kg짜리는 무게로는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치? 음. 만약에 얘를 달로 가져간다. 똑같은 물체를 달로 가져간다 그러면 달에서의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냐? 질량은 아까 양팔로 잰다고 그랬지?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1kg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근데 무게값은 변해야 돼. 무게값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9.8 뉴턴의 무게에다가 중력의 감소량. 왜냐면 달에서는 지구에 잡아당기는 것보다 6분의 1로 적게 잡아당기니까 9.8보다 눈금이 6분의 1만큼밖에 안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9.8에다가 6분의 1을 해준 것만큼의 무게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 여러분들 지구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몸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몸무게. 자, 몸무게는 무게니까 사실은 너 몸무게가 얼마니? 그러면 나 80kg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질량이 관련된 거니까 킬로그램 쓰지 말고 선생님 뉴턴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 우리는 보통 지구에서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은 그냥 80kg 이렇게 얘기하잖아. 80kg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게인데 왜 킬로그램을 써요? 자, 보세요. 지구에서의 무게를 표현할 때는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했지? 요 9.8을 곱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는요, 무게를 재는 게 맞아요. 스프링이 들어있거든. 따라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스프링이 눌리기 때문에 무게를 재는 건 맞아. 어. 그런데 단위를 왜 킬로그램을 썼냐? 우리는 킬로그램에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가서 우리가 이런 무게를 잴 일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요 킬로그램 뒤에
9.8이라는 거를 곱한 요 값이 생략을 해준 거예요. 사실 원래 읽어줄 때는 너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내 몸무게는 80kg 곱하기 지구의 중력 가속도값 9.8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80kg 요 9.8을 우리가 F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80kg F야 원래 이렇게 읽어주는 건데 너 몸무게 얼마야? 80kg F야. 80kg F야. 이렇게 읽어주는 건데 항상 지구에서만 재기 때문에 요 F라는 거를 그냥 생략해주자. 그래서 그냥 80kg이야 라고 하면 지구에서 80kg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은 아니고 요 뒤에 있는 9.8을 생략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읽어준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자, 요약하면 뭐냐? 질량.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질량과 무게가 있다.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한다? 측정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팔이 두 개인 걸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바뀌어도 수평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어, 이 물체에 써 있는 1kg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질량은 장소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값이다. 무게라고 하는 건 용수철이 달린 저울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지게 되면 중력이 달라지게 되면 무게도 바뀌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질량과 무게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지구에서의 무게는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의 정의는 뭐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한다. 질량의 정의는 뭐다? 보유한 양을 말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중력의 크기로 단위가 뭐다? 뉴턴을 사용하며 질량은 보유한 양으로 뭘 쓴다? 킬로그램을 쓰겠지. 자, 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서 답을 써보세요. 질량이 10kg짜리 물체의 무게를 쓰시오. 5번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지? 무게 뉴턴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서예요. 지구에서는 그 물체의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그럼 얼마예요? 올려보세요. 그렇지. 무게는 얼마다? 98 뉴턴이다. 왜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로 만든다. 지구에서 그런 거예요. 지구에서. 자, 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치시고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인 물체를 달에 가져갔어요. 달에 가져갔을 때 이 물체의 질량과 무게를 구하시오.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고유한 값이니까 얘를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이야. 쓰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30kg짜리를 달에 가져가요. 똑같은 물체를 가져간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똑같이 30kg이야. 왜 안 바뀌어? 양팔 저울로 재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질량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근데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라지게 되죠. 자,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선 지구에서의 질량을 무게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달로 가져갈 때 무게가 얼마로 줄어든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음. 그러면 30kg은 지구에서 몇 뉴턴의 무게를 갖는 거죠?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이야? 그러면 무게는 얼마냐? 자, 어떻게 한다 했지? 질량에서 지구에서 무게를 바꾸려면 얼마 곱해준다? 9.8을 곱해준다. 자, 그러면 30 곱하기 9.8 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계산해 볼까? 30 곱하기 9.8 하면은 294N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것의 6분의 1이 바로 달에서의 무게가 되겠지. 얼마야? 49N이 되는 거. 30 곱하기 9.8. 될까요? 이해됩니까, 이거? 다시. 자,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이야. 그러면 일단은 무게로 바꿔주는 거야, 지구에서. 지구에서 무게로 바꾸는 방식은 뭐였어? 질량에다 9.8을 곱하면 무게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달에서의 질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무게는 바뀌어. 얼마로 바뀌어? 6분의 1로 감소가 돼. 그래서 49가 되는 거. 되나요? 자, 됐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달을 탐사하고 있는 우주인의 모습이다. 우주인의 질량이 180kg이라면 우주인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달에서 우주인의 질량이 180kg이래. 자, 이건 거꾸로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달이 있는데 달에서 우주인의 질량이 180kg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달에서의 무게가 몇 뉴턴이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를 일단 지구로 보낸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지구로 보낸다. 그러면 180kg인 사람은 지구에 가도 몇 킬로그램이에요? 180kg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몇 뉴턴이 되는 거야? 자,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무게가 된다? 9.8을 곱해야 무게가 된다. 그러면 180 곱하기 9.8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1764N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달에 가져가면 무게는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294N이 되는 거야. 좀 어렵죠? 자, 항상 질량은 똑같은데 지구에서의 질량과 무게를 구하는 습관을 가지면 돼요. 자, 지구에서의 질량은 똑같다. 근데 무게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그 다음에 달로 가져갈 때는 무게만 6분의 1로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음, 따라서 3번이 되겠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만 계속 풀어볼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문제만 해볼게요. 자, 11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구에서의 무게가 58.8N짜리 물체를 달에 가져갔을 때 무게와 질량을 구해봐라. 자, 이거 똑같아요. 자, 지구를 그리시고 달을 그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려.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질량 킬로그램 쓰고 지구에서의 무게 뉴턴을 써. 그 다음에 달에서의 킬로그램을 쓰고 달에서의 뉴턴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알려준 정보를 쓰는 거야. 뭘 알려줬어? 지구에서의 무게를 알려줬지? 그럼 지구에서의 무게를 쓰세요. 얼마래? 58.8이래. 그러면 지구에서의 질량은 구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되는 거니까 무게를 9.8로 나눠주면은 질량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무게가 질량이 얼마 되는 거야? 6kg이 되는 거고 자, 달에서의 질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달에서의 무게는 변함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로 변하는 거야? 6분의 1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58.8에 6분의 1로 변하는 거니까 9.8N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달에서의 질량과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1번.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잘하네? 여러분 잘한다. 좀 어렵죠? 어려워요. 자, 더 어려운 문제 해볼까요? 음, 12번 문제 해볼게요. 달에서 어떤 물체의 질량과 무게를 측정했더니 30kg이고 49N이었다. 똑같이 그리세요. 어려운 거 아니다. 다 똑같이 합니다. 지구를 그리고 달을 그려.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킬로그램을 쓰고 지구에서의 뉴턴을 써. 달에서의 킬로그램을 쓰고 달에서의 뉴턴을 써. 음. 벌써 구한 사람 있어? 대박. 자, 지구에서의 질량 30kg. 달에서의 질량 30kg, 달에서의 무게 49N. 여기 써졌지? 자, 그러면 지구에서의 질량은 어때? 그대로. 자, 무게는 어때? 변한다. 달에 49면은 지구로 오려면은 6배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294N. 따라서 지구에서의 질량과 무게는 30kg과 294N.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10번 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 이거. 10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2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선생님, 무게는 알겠는데 지구 중력의 크기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중력의 크기는 아까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R제곱분의 M1, M2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이거 뭘까? 아까 뭐라 그랬어? 정의를 잘 기억하자 그랬지.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예요? 고유한 양이에요. 무게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였어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질량이 20kg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어? 지구의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이 말은 무게는 얼마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가 엄청 쉬워졌지, 갑자기. 그렇지. 9.8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얼마? 196N. 우! 자, 오늘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했습니다. 음, 정리할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오늘 뭘 공부했냐? 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운동 상태가 바뀐다. 자, 운동 상태라는 건 움직인다. 또는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걸 바꿔주는 거 우리가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힘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력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중력이라는 건 지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지구 중심으로 어떤 물체들을 잡아당기는 이런 모든 힘을 중력이다 라고도 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도 한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런 힘을 모두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력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과 이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이야기하고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쓰면서 무게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건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바로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
용수철 저울이 많이 늘어나면 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거다. 무게라는 건 결국에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이 다른 지구와 달에서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달로 가면 중력이 6분의 1이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무게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도 마찬가지죠. 자, 무게와 달리 질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쓰면서 얘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왜 고유한 양일 수밖에 없느냐? 얘는 측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양쪽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한쪽에는 킬로그램이 써 있는 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물질을 올려놓는데 이 물질의 질량을 읽어주는 건데 이 질량은 옆에 있는 추의 눈금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도 중력의 크기가 바뀌면 양쪽 다 중력의 크기가 다 바뀌기 때문에 눈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따라서 질량은 고유한 양이다. 라는 거. 그때 우리가 지구에서 특히 이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와 질량의 관계, 자, 무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바로 그 물체의 킬로그램 질량 값에다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는 값인 9.8을 곱하면 우리가 무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지구에서의 질량과 지구에서의 무게를 먼저 구한 다음에 질량은 그대로요, 무게는 6분의 1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내용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오늘 한 내용들 문제 풀어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이해했는지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자, 오늘 이런 문제 나오면 저 100%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와 질량 문제. 아니면 80%. 한 80점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50점. 자, 채팅창에다가 자기가 이해한 정도를 100으로 해가지고 남겨보세요. 선생님이 확인 좀 하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봐야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오, 진짜? 이 정도라고? 대박인데? 미쳤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여러분, 나 너무 놀랬어. 이렇게 잘해? 진짜야? 짱이다. 너무 영광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영광이에요. 나화랑님, 일 뭐예요? 장난친 거지? 화랑이 다시 남겨봐. 정말 일이야? 아니길 바래. 나 놀리지 말고. 그렇지. 아유, 깜짝이야.